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년도 2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 21번서부터 30번까지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막 생략하고 막 스킵하고 막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시간은 제가 많이 줄여드렸는데요. 제가 17년도 1회차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그때 하면서 저도 잘못 얘기해갖고 몇 번, 찍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좀 찍으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이게 설명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말이 꼬이면은 또 저도 이게 잘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이러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좀 아니다 싶은 건 다시 찍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찍을 적에는, 촬영할 적에는 좀 여러 번 실수를 해갖고 한 3시간 정도 찍었나요? 그래가지고 좀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들 그 봐주시고 블로그 같은 친구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이웃 추가 많이 해주시고 네이버 회원 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회원이 아무도 없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내 거를 가입해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는 올려놨는데 제가 재미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저는 갈 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문제 간단히 복습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31번서부터 40번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좀 많이 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요거는 외우라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21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어느 것과 같은가? 답은 1번이죠.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슬립이 잦다는 거는 전격으로 겁나게 돈다는 얘기예요. 슬립이 있다는 거는 누가 뒤에서 당겨갖고 제대로 속도를 못 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만 잘 풀면 되기 때문에 동기발전기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권선 저항이 아니에요. 전동기의 권선이 아니라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단락 전류가 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턴스가 1차냐, 2차냐, 3차냐, 여기서 파장이 계속 이렇게 이게, 이게 줄여주는 파형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왜냐하면 기능사인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제가 15년도랑 16년도 차 때도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려갖고, 아마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외워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초인소는 감소한다. 24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전압 강화 3%, 리액턴스 강화 4%일 때 역률 0.33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그래서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사실 좀 계산하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지상이냐 진상이냐 뭐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0.8의 지상의 이 약식 전압 변동률을 가지고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E는 P 코사인 섹타 플러스 Q의 사인 섹타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4.8%가 나오죠. 25번 동기발전기 자기 기동에서 계좌건설을 단락하는 이유는 답은 3번이죠. 고전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26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3번 기전력의 임피턴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씩 이게 한 문제씩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거를 이거 막 다르게 보시면 안 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오시면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아닌 것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모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전기 기능사라는 게 고난이도의 문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15년, 16년 때 되게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사실은 해드렸던 거예요. 거의 뭐 기사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그래서 좀 쉬운 거예요. 쉬울 겁니다. 27번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차동복권 발전기 2번. 28번 직류 전동기 정기적 제동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저항제동. 29번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답은 1번 보급. 30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서 방식으로 짝지어진 것은, 여기서 뭐 Y 결선이 델타 결선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홀수로 나와 있는 것만 고르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1번 오늘의 문제죠. 3%인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1200rpm으로 1200rpm일 때 전동기 회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가 ns가 1200이에요. 그리고 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n은 ns의 1 빼기 s죠.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해도 그 1152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릴 요걸 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ns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줬던 거에 이 공식 하나를 더 얻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새로운 거 싫어 그러면은 그냥 그때 공식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n은 ns의 빼기 ns의 빼기 1 빼기 s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셔도 1152가 나오고요. 지금 ns의 빼기 s의 곱하기 ns로 해서 풀어도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헷갈리시면은 이거는 스킵하시고 그냥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ns는 1 빼기 0.04로 계산하셔도 1152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3번 이 문제 나왔었죠. 15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림의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답은 3번이죠. 트라이에. 여기 다이액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옆에는 그냥 트라이에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33번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 보용으로, 이건 뭐 차동 개정기잖아요. 답은 2번. 34번 평형 삼상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새로운 문제입니다. 17년도 2회차는 완전 문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7년도 1회차랑은 완전히 좀 달라요. 여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꼈기 때문에 아마 이때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문제단만 외우셨던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가 같고 서로 120도 위상차가 있는 삼상 교류를 말한다. 평행 삼상. 제가 회전작에 얘기하면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Y결선에서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이고 300 크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부하에 공급되는 유효전력 P는 루트 3 성간전압 VL 곱하기 성간전력 IL 곱하기 역률 0.3이다. 유효전력은 역률 사인 섹타가 아니라 코사인 섹타, 그러니까 파워 팩터의 역률은 들어가면은 유효전력이 맞습니다. 무효전력은 사인 섹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유효전력을 얘기했다면 역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얘도 맞고. 4번 델타 결선의 경우 상전류는 성간전압의 루트 300이고 크기는 30도 뒤진다인데 이게 틀렸네요. 답이 4번.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것도, 여기 가져온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진다라는 뜻이고, 안 붙어 있으면 앞선다라는 얘기고, 여기 IL은 우리가 성간전류, VL은 라인을 뜻해서 상전류, 그 다음에 여기 P는 VL은 성간전압, 여기 성간전류, L은 다 성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 P는 상전압을 얘기합니다. 페이스 그 상의 약자를 따가지고 상전류, 상전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됩니다. 요 Y 델타 관계에서 이거 꼭 외워 놓으세요. 당구장 별표 3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문제 자체가요. 전기기사에서는 회로 이론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근데 이제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막 이게 그 전기 이론에서 다루지 못한 거를 전기기계에 이렇게 가끔씩 문제를 넣어놔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저기 전기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회로 이론 문제입니다. 35번. 농용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농용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고 효율이 좋습니다. 속도 조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조정을 할 적에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하잖아요. 우리가 속도 제어 방법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15년도, 16년도에서. 그래서 여기 속도 조정이 어렵다. 일정한 속도로 운전돼. 그래서 속도 조정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하잖아요. 그 복잡한 설비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VVVF, 그래서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퀸시 해가지고 우리가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주파수, 가변 전압 제어를 하는데 농용 유도 전동기인 설비를 우리가 해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제어를 합니다. 속도 제어를 하는데 이 판넬에 들어가는 게 거기 장난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 담당자가 아니고 이제 이게 운영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현장 가서 이제 전기실에 판넬을 보니까 이제 주파수 가지고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뭐 0.2Hz 바뀌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막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게 판넬이 6면인가 있어요. 그게 금액이 우리 에스코 사업으로 했는데 거의 한 5억인가 6억이 들어갔어요. 그 설비를 갖추는데 이제 대용량 이제 그 전동기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들어갔는데, 에스코 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만큼 리펀드 돼서 우리가 이제 그 거의 이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거든요. 먼저 우리 비용으로 하고 회수되는 개념으로 에스코 사업이. 인터넷 치면 에스코 사업도 잘 나오고 이게 뭐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데 그런 것들이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내용 듣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36번.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주소시 아닌 곳으로 이동을 한다. 아니고 보급과 보상건선을 설치한다가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브러쉬 압력을 조정한다. 아니고 보급을 설치하고 보상건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답은 그 2번이네. 보급과 보상건선을 설치한다네요.
네. 37번. 이것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배치가 달라지고 보기가 그 문제의 질문이 조금 변형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지를 잘 보고 예를 들어서 없애는 방법은 해가지고 보상건설만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외울 적에 보국 설치, 보상건설 설치 이거를 다 같이 외우신 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37번 삼상 동계발전기 자기 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문제, 진짜 처음 나온 문제. 그래서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탭의 전격 전압의 80% 정도로 저압을 80%가 아니죠. 요거는 그렇게 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얘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 70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뒤에 적어 놨거든요. 이게 일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일반적으로 적고 전바 토크는 40에서 60% 정도 되고요. 맞고요. 제동건선에 의한 자기동 토크를 이용한 것으로 제동건선이 2차 건선으로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맞고요. 기동하지 않은 회전 자속에 의해 계좌 건선에는 고압이 유도되어 절연을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동기 전동기 자기동법은 제동건선을 이용하여 기동 토크를 발생시킨다. 맞고요. 그리고 적당한 저전압을 가야 기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격전압이 30에서 50%잖아요. 그죠? 가한다. 여기는 전격전압이 80%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 기동 토크를 전바 토크의 40에서 60%를 비교적 적음. 40에서 60% 맞고요. 회전자가 속도가 0일 때 계좌 권선에 고전압이 유기될 수 있다. 기동하지 않은 그 회전자 속에 0일 때 고전압이 유기되어 파괴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꼬아서 얘기했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38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부하일 때 회전수 N0는 1200. 정격 부하일 때 회전수는 N은 1150일 때 속도 변동률은 큰 거에서 변동률 나왔다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작은 거로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맞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39번. 잠깐 여담을 하면요. 이게 기능사 시험을 할 적에 우리가 60문제가 나오잖아요. 60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36개를 맞으면은 합격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 제가 공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시험을 보면은 35개로 떨어지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34개, 33개 요 사이에 되게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리고 붙으면은 확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확 잘해서 붙지만은 그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 정기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 보기 때문에 정말 60개, 61개, 62개, 63개 요 사이에 다 포진돼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의 적에도 이거 회로 이론 기사에 회로 이론 문제인데 나왔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막 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짬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기기사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회로 이론에 뭐 자동 제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6과목이란 말이에요. 그 6과목을 기능사에 다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막 골라가지고 막 짬뽕해서 노는 게 저는 전기 기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과목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 쪽에서 다 나오지만은 얘는 회로 이론에서 전기 이론에서 전자기학 문제도 한두 문제씩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까 저 전기기 같은 경우도 어, 회로 이론 문제에서 한두 문제씩 튀어나오죠. 그만큼 회로 이론은 우리 전기 이론도 그렇고 회로 이론은 어, 이게 전기 엔지니어들한테 기본이에요. 뭔가 해석을 할 적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이 길었네요. 이건 되게 쉽죠? 이그 3600rpm이 동기발전기와 병력 운전하려는 그 12극 발전기의 회전수는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냥 계산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일단 얘를 알려면은 이 얘의 주파수를 얘의 주파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NS는 P분의 120만 가지고서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건데,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그래서 120F는 NS잖아요. NSP가 되잖아요. 그러면 NSP를 우리가 120으로 나누면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60Hz가 나왔죠. 그거에 그냥 이제 우리 NS는 P분의 120 공식을 가지고서 그냥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0rpm. 그래서 여기는 600rpm이 된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이거. 이거 새로운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에서 여기 병렬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의 국수는 120이래요. 12극이래요. 그럼 여기에 회전순을 하고 물어본 거는 얘에서 주파수를 따서 이 문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약간 좀 꼬운 문제긴 한데 NS는 P분의 120F 갖다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야 뭐 여러분들이 너는 그래도 전기 좀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여러 방향에서 물어본다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공부 15년도나 16년도를 그렇게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은 제가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 꼬아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두 단계 정도만 꼬우지 세네 단계씩 막 꼬우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이 문제를 만들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공부할 적에 관련도 문제를 볼 적에 한 뭐 그 3개년만 보고서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2개년만 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고 이게 회차가 여러 회차들이 있잖아요. 기사나 산업기사. 그죠? 그래서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산업기사랑 기사를 3개년치만 가지고서 2개년치만 가지고서 회차별로 그냥 다 훑어가지고 가서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제단만 외워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문제풀이의 설명을 보고 이론을 좀 조금 보고 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적에 좀 벌려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공부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따기가 어렵지, 따고 나서 그 맛을 보면은 이게 막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회사에도 그 기술 쪽의 직원들이 보면은 막 진짜 6개, 7개씩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 많은 게 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무 경험이 밑바탕이 돼야지 그 자격증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40번. 주상변압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냉각 방식은 무엇인가? 이 주석 방식. 이게 문제가 이제 좀 변압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변압기라고만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주상변압기가 우리 전주에 있는 변압기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2번이 돼요. 주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주상이라고 쓰는 거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제 전주에 보면은 동그란 변압기 3개가 단산 변압기 3개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상 변압기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유입 잔행식이에요. 2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수전을 받는 수용가 입장에서 22.9kV나 154를 받는 변압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유입 풍량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3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업을 하는 분들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공부한다 그러면은 3번을 고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주상변압기라고 정확히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고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 잠깐 제가 물 좀 한 잔 먹을게요. 변압기는 이게 그 온도에 의해서 용량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격상에 보면은 그 유입
잔행식일적의 용량과 유입 풍냉식일적의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ONAF, 그 FOA는 이제 우리가 강제 냉각 방식이고, ONAF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풍냉식을 의미하는 거고, 앞에 있는 OA는 잔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잔행식은 우리 변압기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에 라디에이터라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라디에이터에 팬이 안 달려 있으면 잔행식인 거고, 팬이 달려 있으면 이제 잔행식 플러스 풍냉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변압기 제조사에서 용량을 두 가지를 줘요. 잔행식일 때 용량과 풍냉식일 때 용량을 주는데, 보통은 100MV가 잔행식이다 그러면 규격상에 1.33배 하면은 그 풍냉식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팬이 다 돌면은 1.33배의 용량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FOA 같은 경우 잔행식 일제계가 이제 펌프로 쿨러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잔행식 일제계가 100이라고 보면은 풍냉식 일제계는 1.66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166MV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00MV짜리를 1.66배를 하면은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또 헷갈리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변압기 설계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2007년도서부터 제가 설계를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EPC사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소 이제 전기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 이렇게 좀 많이 나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압기들을 되게 많이 접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설치도 많이 해봤었죠. 프로젝트 하면서. FOA는 제가 조금 1.66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제 잔행 풍냉식 같은 경우는 1.33배 정확히 맞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강제, 그 여기서 보면은 유입 송유식 같은 게 그 1.66배인지 아닌지가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딱 첫 번째 뱉은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워 듣고 거기서 수년간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여기 문제에 나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현업에 있는 경험을 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 2회차는 이것으로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틀이면은 그냥 한 교회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년도 2회차 레벨 2 반복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17년도 3회차 합니다. 지금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쫓아오시길 바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